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사도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런 향후에 서울의 이 신축 아파트가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비슷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역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상반된 입장을 좀 내놓고 있어요. 즉 경제 수장은 집값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즉 기재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수도권의 5.1%의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상반된 내용을 내고 있는데요. 즉 내년도 수도권 전망을 놓고 이 정부의 경제 수장하고 기재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홍남기 이 경제 부총리죠. 이분께서는 이제 그동안 적극적으로 집값 고점론을 얘기하면서 집값 하락할 거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청약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기재부죠. 기재부에서는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대, 즉 정확히 보면은 5.1% 수도권 기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도 이미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즉 예산안으로 본 정부 집값 전망이에요. 21년도에는요 수도권 기준으로 9.4%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지방은 6.1%. 그리고 2022년도 내년도를 예상하기로는 수도권은 5.1%, 지방이 3.5%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이미 내년도 세입 편성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쵸? 이제 한편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시동을 이미 거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 한 1만 가구 이상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죠. 여기가 서현역이 있고요. 시범단지 한양 그리고 이 현대 위쪽에 삼성 한신 그리고 우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통합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재건축 연한을 채운 시범단지 이 네 곳이요 가장 먼저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이제 통합 재건축에 나섰습니다. 네, 단지는 앞서 언급드린 요 네 개의 단지가 되겠고요. 이제 단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무려 이제 1만 가구 이상의 웨머드급 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입주 단지 중에 역대 최대 가구 수는요, 이 송파 헬리오시티 9,500세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은 세대수의 단지가 탈바꿈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분당에서는 재건축 연한에 도래하는 단지들이 이어서 이제 속속 나오겠죠.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2026년 정도 되면은 이제 분당을 포함해가지고요. 1기 신도시는 총 28만 1000가구가요. 재건축 연한을 채우게 됩니다. 즉 분당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제 안양, 평촌도 있을 것이고 삼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역들이 일시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재건축이 됐든 어떤 리모델링이 됐던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대규모 이주 수요가 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 왜냐하면은 이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멀리 가려고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자녀분 교육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다른 3기 신도시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 전세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사실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면은 이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시기가 한 2026년 이후쯤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편 최근에 이제 헝다의 이 그룹이죠. 중국의 헝다 그룹이 좀 파산 위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일부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영상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사에서도 보듯이 지금 부동산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국내 부동산에서는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경제 활동 제약이 풀리면서 향후 한 2에서 3년간
경제 회복 국면이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조금 피해를 봤던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활기를 되찾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24년까지는요, 이 수도권의 대도시에는요, 이제 절대적인 어떤 공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 3년 내에는 전반적인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게다가 이제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도 50%이기 때문에요.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영향이 뭐 거의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시고요. 안양에 전세로 거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이 이제 종로인데요. 좀 멀리 다니고 계시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해외 파견 근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거주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5년 후에 귀국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금하고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5억이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 6억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본 지역이 뭐 상록지구를 하나 본 것 같고요. 광명 뉴타운도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5년 후에 주택을 지금 현재 매수하지 않고 다음에 주택을 매수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안양 외 서울 지역도 추천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안양 상록지구보다는 요 광명 뉴타운이 모든 게 낫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도 더 빠르고요. 그리고 이 규모도 더 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서울의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 모든 게 다 우수하기 때문에 두 지역 중에서는 사실상 뭐 광명 뉴타운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로가 직장이다 보니까 지금 뭐 광명보다는요 위쪽에 좀 서울 쪽 위쪽에 종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6억까지 최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안으로 이제 서울 지역을 좀 같이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일단 직장이 요 위쪽이신데 지금 거주는 지금 안양 쪽에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안양 쪽에 있는 재개발 구역 하나하고 위쪽에 광명 쪽 지역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을 하나 봤고 이제 광명을 이렇게 봤는데 뭐 입지라던가 그쵸? 그리고 어떤 규모 그리고 어떤 재개발의 속도,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광명 뉴타운이 이제 월등히 좋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좀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지구보다는요. 네, 그래서 뭐 상록지구를 제가 한번 물건을 보니까 지금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 5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은 뭐 안양역도 있고요. 여기가 아마 월판선 예정지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금정역도 이제 GTX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뭐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있고, 뭐 재건축 구역도 있고요. 같이 뭐 이렇게 시너지는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맞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떤 그런 속도나 규모, 서울의 접근성을 봤을 때 광명 뉴타운으로 우선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명 뉴타운이죠. 광명 뉴타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 종로시니까요. 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좀 더 직주 근접으로서 출퇴근 향후에 좀 유리한 지역을 좀 한번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좀 보시면은요, 지금 연신내 인근 쪽에 가보시면은요, 요 가련 1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시세가 지금 6억대 정도 하죠. 요게 25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 투자금은 한 5억 후반에서 한 6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 권리가액이 아마 1억 1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5평의 저번 분양가가 아마 4억 4천 정도 할 겁니다. 그럼 요거를 빼게 되면은 약 3억 3천 정도가 추가 부담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5평을 한 9억
한 중반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제가 주변 시세를 봤을 때 9억 5천에 매수를 해도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13억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면 4억 이상 날 수 있는 거죠.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요 지금 이게 2011년식인데 25평이 현재 시세가 10억 후반에서 11억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 향후에 2025년도에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연식 차이를 봤을 때요, 이제 15년 이상 나게 됩니다. 15년 이상 연식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한 2% 정도, 1년에 2%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30% 정도의 시세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억이다라고 하면은요, 가련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신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변도 보면 이런 교통호재도 좀 있고요. 그 GTX A도 들어오고, 위쪽에 신분당선도 들어오고요. 요게 이제 가련 1구역이죠. 4,000세대가 넘는, 그리고 뭐 대조 1구역이라던가 불광 5구역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을 추진 움직임이 있는 다양한 구역들이 해당일 때도 있기 때문에요. 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좀 보시고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뭐 매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련 1구역 바뀌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가련 1구역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요, 인근의 홍원 13구역도 아무래도 이제 종로로 출퇴근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수도권 집값 전망을 좀 놓고 경제 수장하고 기획재정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수장은 집값 하락을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수도권은 5.1% 상승 전망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4개 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단지들이 지금 통합 재건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1만 세대 신축 대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26년 이후가 되면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해가지고요,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이주 수요라든가 이주 수요로 인해 가지고 이 전세가나 매매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요, 40대 초반 6억 내외 투자금으로 서울 재개발 추천지를 한 곳 드려봤고요. 직장의 위치가 인접한 요 가련 1, 홍원 13을 좀 추천드려봤습니다. 5, 6년 내에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실 투자금은 한 6억 내외고요. 총 매수가는 9억 한 중반 정도 되는데 향후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13억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